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종종 나오지만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망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미스터리입니다. 이에 대해 3월 27일 뉴욕타임즈 중문판은 왜 그런지를 나름 명쾌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为什么中国金融末日没有成为现实? 왜 중국의 금융 아마겟돈은 현실이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이 신문은 헝다를 예로 들었습니다. 1년여 전 3천억 달러의 부채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는 파산 직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채무 불이행이 중국 경제를 강타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 불황을 촉발할 것이라고 세인들은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에 직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헝다 사태는 중국 공산당 정책 위반자들로 하여금 금융 시스템의 결함을 통렬하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반드시 맞지는 않았습니다. 헝다는 아직 곤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부채 구조 조정에 개입해 재앙적인 파멸을 피했습니다. 이 신문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가 지금 글로벌 금융질서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헝다 사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헝다 같은 문제가 중국의 금융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등의 예측은 그리 새롭지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몇 년을 두고 비슷한 예측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월스트리트나 서구언론, 경제학자들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시장 논리를 중국에 적용하면 맞는 게 없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적 정통 이론에 무한정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전제했습니다. 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부채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관론은 과장도 많이 했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원 분배를 지시하고 고통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태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은행과 채권자에 대해 대세를 감안해 손실을 떠안으라고 명령하면 그만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는 사업 확장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국은 부동산 거품의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회사들에 대해 금융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헝다는 추가 자금 조달이 중단됐고 2021년 12월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서구 언론들은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출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미 헝다의 경영진, 채권자, 잠재적 자산 구매자를 불러놓고 부채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대출 기관들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리고 헝다의 해외 채무 청산 합의도 최근 임박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뇌관을 아주 잘 제거합니다.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국 정부가 진땀을 뺀 것과는 대조됩니다. 미국은 정치적 위험 때문에 규제 당국이 경제 문제에 대해 그리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에서 정부에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자산인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유엔화의 가치도 정부가 관리합니다. 또 주요 은행을 포함한 중국 대기업들 상당수는 국영기업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도 공산당원인데 이들은 비즈니스 결정이 정부 정책과 일치하도록 만듭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제재를 받은 것처럼 공산당의 방침에 어긋나면 곧바로 손을 봅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책으로 시위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시위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나갑니다. 중국의 부채도 문제는 심각하지만 서방 국가와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2022년 9월 중국의 총 부채 대 GDP 비율은 300%였습니다.
미국의 25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국내 부채입니다. 그러니 나라 안에서 정부가 강한 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외 부채는 5% 미만입니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5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일본이 겪었던 장기적 경제 침체에 직면할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과 금융 부문의 문제가 과거 일본과 비슷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 규제 당국의 해결사들은 서방 미디어나 경제학자들의 중국 경제의 비관론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구의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